유난히 비가 잦았던 올여름. 오랜만에 하늘에서 햇볕이 쏟아집니다. 이런 날은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이 천일염은 자연 그대로 햇빛과 바람 그리고 또 이 물 간수와 조화가 맞아야 삼박자가 돼야 소금 생산이 됩니다. 봄에는 15일 정도 걸리고 여름에는 이제 간수가 만들어졌으면은 하루에 한 번씩 채취할 수가 있어요. 25년 동안 소금밭을 갈아온 강경환 씨.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다 힘들죠. 다 힘드는데 이제 저녁 때 소금이 이제 채취하는 과정 그게 덥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새벽에 잠 못 자는 거 그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통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 씨에겐 양손이 없습니다. 48년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지루의 사고로 양손을 잃은 강 씨. 아직도 사고가 난 해수욕장 근처마저 가는 게 꺼려집니다. 그날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이쪽 손으로 이제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앉은 거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이쪽으로 또 이제 돌을 하나 이런 이제 삐죽은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이거보다 크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치는 순간 그냥 폭음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지고 가서 정신이 이런 거죠. 어린 마음에 큰일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손이 없어지면 또 나죠. 이제 내가 오히려 문병 온 사람들한테 의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난 어려서 이게 솔직히 날 줄 알았어. 시간이 흘러 상처는 아물었지만 새 손은 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또 손이 너무나 이쁘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야, 다시 한번 이 손을 또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 48년간 살아온 게 다 모든 게 다 망가졌잖아요. 망가졌어.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다 망가져버리고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하지만 유례없던 집중호우. 모두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 시골 마을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복구 작업에 정신없던 때 땅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비극의 씨앗이 소리 없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유실지뢰였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 태풍만 오면 떠내려온 지뢰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집 앞에서 소형 지뢰가 발견됐습니다. 폭풍지뢰라고 그러는데요. 기역자 수라시 뚜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니랩이 같이 떨어져 갖고 우리 집 대문 앞에 거기 있는 거를 발견해 갖고 신고해서 추가해 갔어요. 한 달여 뒤 다시 찾은 이길리. 가을 거지가 한창이지만 농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풀에 들어가서 걸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는 서에만 서 있는 거야, 여기서 지금. 그리고 논도 저 콤바인 기사도 위험을 감수하고 미는 거예요. 뭐 여기서 동네 사람 추측으로 얘기를 하는데 몇백 발이 떠내려왔대요. 그 논에 가서 직접 우리도 보고. 추수를 포기한 농민도 생겼습니다. 가을 거지 대신 군인들의 지뢰 수색이 시작됐고 정성스레 키운 벼는 콤바인 대신 예초기에 잘려나갔습니다. 참담하죠. 뭐 말로 어떻게 길게 표현하겠어요. 지금 벼도 수확을 나도 좀 덜 나서 속상한데 아예 비지도 못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참담하다 뭐 그 정도. 9월 초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서도 북한 목함 지뢰 2개가 발견됐습니다. 집중호우가 많았던 올해 지뢰 유실 소식은 전국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군인들의 수색도 대대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서울에서 10여 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경기도 고양 대덕 생태공원. 하루 수만 명이 찾는 이곳에서도 지뢰가 발견됐습니다. 국지성 호우는 접경지를 넘어 강으로 연결된 수도권까지 지뢰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인근 김포대교 한강 수변에선 70대 낚시꾼이 지뢰 폭발 사고로 큰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8월 이후 발견된 유실지뢰만 전국에서 300개 이상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있으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근데 지금은 한번 이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우리 집 관내 한강 수변이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됐고요. 통상 지뢰는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먼저 전투 장비와 차량 파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전차 지뢰입니다. 다른 하나는 체중만큼의 압력이 가해지면 터지도록 설계된 대인지뢰입니다. 특히 M14 대인지뢰는 작고 가벼워 비가 올 경우 가장 많이 유실돼 문제를 일으키는 지뢰입니다. 밟으면 발목에 치명상을 입혀 전투력을 잃게 만들어 이른바 발목지뢰라고 불립니다. 기폭장치만 금속이고 나머지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되는데 뇌건을 살짝만 건드려도 수직으로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이들 지뢰는 언제 어떻게 우리 땅에 묻히게 된 걸까? 70년 전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는 피로 얼룩졌습니다. 1953년 7월 포성은 멎었지만 그 상흔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한반도에 지뢰가 매설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6.25 전쟁 때부터였습니다. 국군과 미군은 북한의 기습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뢰를 다량 매설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찾은 미군 기밀문서. 1952년 철원에 주둔하던 미군 44단이
지뢰를 매설한 뒤 지도에 표시한 희귀 자료입니다. 양측에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진치 전방에 지뢰를 매설을 했습니다. 김하 서북 쪽에 접근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접근산 바로 북쪽에 행정구역으로는 철원군 죽대리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죽대리의 GOP 바로 그 남쪽에 있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 비무장지대에는 50만 개가 넘는 지뢰가 매설됐습니다. 남한 지역 전체에 묻혔던 지뢰는 100만 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서울 우면산을 비롯해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는 물론 영남과 호남 지역에 이르기까지 만여 개의 지뢰가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이 후방 지역의 방공포 부대 등을 방어할 목적으로 전국 곳곳에 지뢰를 매설한 겁니다. 특히 경남 양산의 천성산, 후방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640여 개의 지뢰가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터에 묵은 찌꺼기가 도처에 널려 있어 많은 위험과 함께 적지 않은 피해까지 내고 있다는 사실은 중진국의 대열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있어 적지 않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나면 묻혀있던 지뢰는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관계기관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 67년부터 82년까지 총 1,405건의 매몰탄 폭발 사고로 인하여 1,000여 명의 사상자와 3,500여 명의 부상자 그리고 8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고 한다. (6.25) 전쟁 당시 남과 북이 서로 밀고 밀리는 격전을 벌였던 강원도 양구, 이른바 펀치볼 마을입니다. 전쟁 때부터 엄청난 양의 지뢰가 묻힌 곳입니다. 여기가 지뢰 전에 사고 났던데요. 보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지뢰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지뢰 피해자가 가장 많은 데가 앙골라다라든가 뭐 캄보디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가 1,800명 정도의 그 인구들 가운데 50명 정도가 지뢰 피해자니까는 뭐 100명당 한 3명 정도 지뢰 피해니까는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밀도가 높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전체 주민의 3%가 생활 터전에서 지뢰 사고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서정호 씨도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50년 전 순간의 실수로 두 손을 잃었습니다. 뭐 나무를 뜯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알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난 어린 나이니까 모르고 들어갔잖아요. 뭐 그게 뭐 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근데 55년 동안 우리를 그냥 정부에서 방치해버린 거예요. 방치해버리고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나마 서 씨는 운이 좋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56년 전 지뢰 사고를 목격한 김금옥 씨. 끔찍했던 사고만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떨립니다. 그리고 겨울에 막 물이 나가가지고 그 지뢰가 물이 나가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땅 속에서 고물 빼느냐고 지들이다 그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탕 해서 마당에 앉았다 쳐다보니까 아주 큰 지대미만한 게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아주 저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까맣게 올라갔다가 그게 싹 내려왔는데 찌들이던 사람이 죽고 그 집 아들이 둘이 죽고 또 여는 집이 애 둘이 놀러 왔던 애가 죽고 5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저씨들이 가마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반 가마니 해서 갖다 묻었어.
정부는 이런 질회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5년 전 질회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질회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위로금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다. 총 464명의 피해자에게 189억 원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였고 87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질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기각된 사람이 91명, 본인이 신청서를 취하한 사람이 29명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5, 60년대 희생당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받는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질의 피해자 보상 체계는 이제 그 피해자들이 도저히 이제 만족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다가 피해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에게 어떤 그 보상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닌 거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조사된 전국의 질회 피해자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조사했던 600여 명에 그칩니다. 과연 이들이 전부일까? 취재진은 강원적 신문사에 1950년대 창간호부터 기사를 일일이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 기사에서 강원도 질회 피해자 명단에는 없던 형제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59년의) 일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을까? 어렵사리 문영모 씨를 안다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포탄 같은 거는 꽤 무겁잖아요, 찢다 그런 거. 그런 게 그 고물 양사들이 사갔어요. 그 고철로 그냥 뚝딱거리고 뭐 빼다가 나마 그게 터졌나 봐. 옛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만난 문형모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10살 때 지뢰 사고로 잃은 왼손. 습관처럼 주머니에 넣어 감춥니다. 여기가 뭐 이렇게 좀 물이 고여 있던 데가 있어서 거기다 보니까 그 뭐 쇠가 있어서 그걸 건져다가 그러다가 뚜덕거려가지고 보니까 그 빠지더라고요. 그 뇌관인지 뭐 이게 이만한 게 그거 가지고 돌에다 놓고서 이게 때려가지고 이게 터진 거예요. 빵 하더니 뭐 정신이 없으니 이런 게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 전체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은 정신이 잃어버리니까 모르겠어요. 깨어나 보니까 없어졌던데 내가 깨어나. 형님 나왔어요. 추석을 맞아 멀리 인천에서 동생 정모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동생 정모 씨도 지뢰 사고로 왼쪽 시력과 오른쪽 청력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의 손발이 되고 눈이 되어 아픔을 나눠왔습니다. 그동안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뭐 알아볼 어떻게 뭐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 그냥 놀다가 다쳤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냥 안 되거니 하고 그냥 여튼이 살았죠. 피해자 명단에 누락된 사람이 과연 형모 씨 형제뿐일까? 취재진은 지뢰 피해자 지원단체인 평화나눔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신문기사 수십만 장을 검색해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기초단체까지 명단을 만들어 책자로 펴냈습니다. 5달 넘게 이루어진 발굴 작업. 지뢰 피해자는 전국에 분포돼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새롭게 찾아낸 피해자만 327명입니다. 기존 피해자까지 합산하면 968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그러니까
감춰져 있었던 피해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보상을 받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국가에서는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 작성 과정에서 한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65년 춘천 일가족 몰살 사고. 폭발물이 터져 마을 한 가족 5명이 숨졌다는 기사였습니다. (55년이) 흐른 지금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할머니. 반세기가 지났지만 참혹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당에 이렇게 막 들어오시는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펑 터지니까 그냥 애들이 바닥에 다 있다 그냥 다 그냥 맞은 거지. 가니까 애들이 여기저기 막 실어졌어. 그런데 우리 큰 스님은 안 죽었더라고. 안 죽고는 그냥 언니 나 배고파 자꾸 그래. 살아도 살지도 살아 삼켜봤자 다 이런 데가 다 떨어졌으니까는. 지뢰가 아닌 포탄 같은 폭발물 피해자는 지원은커녕 체계적인 기록이나 통계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는 이제 지뢰에 의한 피해자만 이제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폭발물도 마찬가지 국가에 의해서 행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지뢰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폭발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까지도 좀 보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취재진의 조사 결과 경기 인천에만 1,200여 명, 볼발탄 등 각종 폭발물로 인한 사상자 수는 무려 지뢰 피해자 수의 2배에 달하는 1,916명. 눈에 띄는 대목은 제주에서도 피해자가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지뢰 피해자 합치면 전체 피해자는 2,884명까지 늘어납니다. 특히 이 가운데 40%가 넘는 1,100여 명이 19살 미만 미성년자로 확인됐습니다. 그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국가 지뢰나 폭발물에 의한 거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게 보통은 본인들이 잘못에 의해서 그냥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천군 지뢰 피해자 명단에 누락돼 있던 문영모 씨 형제. 평화나눔회에서 이들의 사연을 듣고 대책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이런 것들이 있다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 당시 아마 그런 기록들이 야해 그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학적부가 있어요. 국민학교 때. 학생 생활 기록부에 새겨진 그날의 흔적. 발굴한 신문 기사와 그 당시의 생활 기록부를 토대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6.25 같은 전쟁은 안 일어나죠. 우리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하고. 복지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군사 문제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용한 거라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취재진이 확인한 2,880여 명의 지뢰 그리고 불발탄 피해자. 아직도 이 땅 속 어딘가에서 자라는 비극의 씨앗 지뢰. 이제 더 이상 찾아올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민관군이 지뢰 제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그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볼 때는 그 사회생활 보장 뭐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기관이 어떤 형성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런 직원 제거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